저희가 이 시기에 사실 그 중등부 설명회는 거의 처음 하는 거여서 보통 3월달에 하고 또 주로 보통은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가 예비고일반 만들면서 이제 설명회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여름학기 프로그램이 또 방학도 짧은 학교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시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바뀌고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좀 효율적으로 보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듣기에 좀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이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테니까 그까지 이제 남으셔가지고 이제 질문 안 쓸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이촌 유파인 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 원장입니다. 중등부 팀장 임준영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상 저희가 이제 매년 하던 특정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어머님들도 정보가 필요한 때가 있고 특히 중등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이 항상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때는 저희가 정보를 대공개를 해요. 그러다 보면 PPT 자료도 수십 페이지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간략하게 정보와 여름방학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Q&A,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게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고요. 시작 부분은 제가 뭐 늘 학원 설명회인 만큼 홍보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관련된 거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언젠가부터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좀 한차 사자성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기가 중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사자성어 같은 의미? 그래서 2023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유파인 유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작 시점이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은 원장님이랑 제가 같이 반포에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파인만으로 시작해서 거기 멤버였다가 승진 발령을 이쪽으로 해서 반포에서 용산고 친구들 케어하면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케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딱 코로나 시점에 저희도 공사를 시작해서 오픈을 했던 학원이라서 그때부터 이렇게 학원을 좀 키워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한 층만 운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강의실들 이게 현재 어머님들이 계시고 있는 강의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현재 교무실, 그리고 소형 강의실, 중형 강의실, 이렇게 40명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강의실까지 비치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자습실인데 저희가 이제 빡공 자기주도 학습관이라고 해서 자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CCTV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여기에 현재 자습실에 제가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11명 정도 학생들이 현재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습실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돈을 좀 써서 만들었어요. 이런 책상도 좀 좋은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CCTV가 여기 있거든요. 저희가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로 감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리예요. 칸방 책상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얘기 드리자면 스카라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스카는 좀 비추천 드려요. 여기 창문 보이시죠? 여기 창문 옆이 교무실이자 동시에 제 자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딴짓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원장님이랑 큰맘 먹고 교체를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 하나만 블랙박스 블랙박스란다. CCTV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석이 아니면 사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몰래 가서 아이들 뒤에서 이제 조용히 제가 지켜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는 전설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위 나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을 좀 뿜업 시켜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고 데스크 뒤에 벽에 이미 붙여놨어요. 상품을 아이패드하고 에어팟하고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몇 번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자습실 시간에 대한 포인트들도 주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습실에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11개의 교실을 갖고 있고 자습실과 교무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학원에서는 저학년 중학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원인데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이들은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대학 그런 뭐 직업 뭐 부모님을 존경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갈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당장 코앞에 있는 너 바나나 우유 사줄 테니까 해봐. 너 치킨 사줄 테니까 해봐가 훨씬 더 아이들을 움직이기 쉬워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정말 물질적으로 뭐 무력이 커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친구들에게는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보다는 훨씬 더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저희도 틈만 나면 이런 특강들을 준비를 해요. 여기 뭐 세세하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우리 반 and CU 요 옆에 CU 편의점 있거든요. CU 사장님한테 제가 가서 이제 보통 이런 용어 좀 그렇지만 쇼 붙여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낼 테니까 해달라라고 해서 뭐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거, 뭐 추석 특강, 우주 카톡 뭐 이런 거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건 나를 이겨라라고 이거는 중학생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등급이라는 게 없고 석차에 대해서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90점 찍으면 좀 잘했네, 80점이면 아이고 아쉬워라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뭘 해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가 그동안 받았던 수학 점수 가장 최고점을 뛰어넘는 점수를 한번 받아봐 라는 이벤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나를 이겨라 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넘어선 친구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문상도 많이 뿌렸었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동시에 이제 중학교가 탄탄해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기 위한 거고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점수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정보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듣고 오시는 얘기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정말 팩트긴 하지만 그 정보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줬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뭘까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직속 선배한테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때문에 훌륭한 선배들을 늘 캐스팅해서 저희 조교도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1, 2, 3학년 거치고 이런 조교들 중에 스카이급 조교들을 대상으로 조교 활동도 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인터뷰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심여고도 했었고 용산고도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에 졸업 선배가 아니라 1학년 신입생이었고 그 당시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였고 여기 성심여고는 졸업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인터뷰도 했었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잡다한 얘기 뭐 성심여고 장점이 뭐야 했더니 급식이 맛있어요 라는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모든 스토리들이 학생들을 좀 학업 외적인 정보와 동기유발을 좀 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나를 이겨라 이벤트였고 의상을 비롯해서 이렇게 학생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학원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뽑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성취를 목표를 성과했을 때 코인을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와서 코인 넣어서 그 문방구 앞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선물 줬었던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최근에 아마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3월 1일 날 했던 이벤트예요. 이거는 저희 중등 설세령 선생님이 의견 주셔가지고 엄마들이 이걸로 저도 학부모거든요. 초중고 이제 아들 딸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진짜 책상 정리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3월 2일 개학하기 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책상 정리 한번 하는 이벤트를 하자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책상 정리하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면 선물을 주마라고 해서 책상 정리 챌린지를 했던 거예요.
엄청 인기 많고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열심히 잡다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학생들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수업 중이 아니라 시험 중인 거예요. 오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용강중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들이 전부 다 시험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험 들어가기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리얼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 시험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오전에 아침에 와서 시험 보는 제도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시간도 맞춰야 실전이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학교 시험 보는 오전 타임에 집중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걸 하게끔 해서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시험 보고 있는 거. 요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또 하나의 걱정이 아니라 굉장히 큰 걱정 중에 하나실 거예요. 아이랑 굉장히 많이 다투고 저도 저희 아들, 딸들 많이 못 보지만 보면 늘 하는 잔소리 하나 있거든요. 학생들이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고민이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많은 학원들이 실제로 핸드폰 걷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핸드폰을 걷고 있는데 이게 단기성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걷읍시다. 걷었다가 또 어떤 선생님들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누구는 걷고 누구는 안 걷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좀 비싼 거 여기 보이시죠? 얘가 각 강의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저희 11개 강의실 거 다 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오자마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줍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프로그램상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5시간 수업하는 모든 학년들은 중간에 대유식이라고 30분짜리 간식 먹거나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만 다시 분출하고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들어가면 바로 다시 수거해서 다시 이제 잠금장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고요. 일부 담당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과제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거나 수업 태도가 전부 다 안 좋으면 대유식 때도 안 나눠주더라고요.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건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수시로 학생들이랑 이제 뭐 카톡하거나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이랑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건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태블릿 PC에 많이 문제를 풀어요. 사진 찍어서 거기다가 풀거나 뭐 노트 필기도 거기다가 해요. 그러면 핸드폰을 내더라도 그게 제2의 핸드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돼버려요. 패드가 있는 애들은 또 하나의 카톡을 쓸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없는 친구들은 나만 홀라당 다 뺏긴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다고 패드에 풀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패드 쓰지 마라고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대 흐름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건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는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정말 저를 비롯해 뭐 원장님, 저 팀장님들, 선생님들 전부 다 보통 10시 반 퇴근이시지만 실제로 11시, 12시, 1시, 2시 돼야 퇴근을 하세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만 있으면 프로그램 잡으려고. 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용광중 학교 때문에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진짜 한 2주, 3주를 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주말 2번 낀 한 열흘 정도가 방학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날이 평일은 8일밖에 안 나와요. 뭘 짜려고 고민을 해봐도 뭐가 안 나오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짜봐야 어머님들은 애 데리고 강원도든 제주도든 해외를 갔다 오실 거거든요.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여행이야. 너 이제 고등학교 가면 끝이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데리고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고1인데 저희 아들이 난 여행의 끝이 언제야? 라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중3 때 이제 더 못 가.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갔다 왔는데 똑같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프로그램과 최고의 강사진. 현재 강사진에 수학 선생님이 11분 계시고
과학 선생님이 5분, 영어 3분, 국어 3분, 사회 1분, 그리고 저희 행정 관련 선생님 3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단지 수학 선생님들은 이제 상주 근무시고 나머지 타과목 선생님들은 이제 외부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플러스 알파 요소가 굉장히 많겠죠. 그 부분을 이제 원장님과 유주정 팀장님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에게 가장 이슈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디 선택하면 좋을까? 저 진짜 자부하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내용 잘 아는 교육 전문가라고 자부를 해요. 사범대 나왔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 고등학교 결정할 때 1도 얘기하지 않았고, 와이프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안 싸우는데, 너는 남의 자식은 어디 추천하면서 네 자식은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랑 엄마랑 얘기해서 가까운 데로, 저는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가까운 데로 가. 가까운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시간 벌고 효과적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팩트 부분은, 이거 아무리 백날 저희가 진짜 좋은 정보 드릴 거예요. 특히 올해 말에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들은 결정이 안 되시고 더 혼란스러우시고,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 부분 정확히 안내 드리고, 저희가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Q&A 시간에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 질문 많이 주시면 아는 대로 싹 다 답변 드립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는 뭐 지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관심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어떤 학습의 양이라든가 학습의 어떤 성취도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 객관화 같은 것이 안 되게 크신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학교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저희가 하는 학교가 이제 6개 학교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인근에는. 저희가 뭐 화밀이나 이런 대문 같은 고등학교 있는데 일단 지역이 좀 멀기 때문에 그 두 학교는 사실 보면은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이거는 다들 잘 아실 텐데, 고등학교 종합학력 산출 방식은 이제 중학교 때랑 당연히 많이 다르죠. 중학교 때는 이제 사실 저희 어릴 때 수음이한가랑 거의 동일하죠. 현재 중학교 방식은 A, B, C, D.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는 약간 그런 쪽으로 다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중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급제로 나눠져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는 올해 중3까지는 이거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리수가 이렇게 다리수라는 건 이제 하루 일주일에 들어있는 이제 그 수업 시수인데요. 시수가 이렇게 또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등급이 있으면 곱하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곱하기가 되는 요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서 전체 이제 수업 시수 나누게 되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학교가 이제 22단위가 이제 기본 틀인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는 여기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뭐 통합사회가 4단위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통합과 통합사회가 둘 다 3단위인 학교도 있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 더해서 이제 전체 단위수 나눈 게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고 학교에 이제 제출을 하는, 또는 대학교까지 제출을 하는 그 평점이라는 거죠. 몇 점, 2점, 1점 대 2점대라는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2.27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거 원래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냐면은 이제 비교를 나중에 해드려요. 이제 뭐 통합사랑 한국사라는 과목이 사실 중학교 때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중학교 때 학생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 반에서 누가 수학 제일 잘해, 누가 영어 제일 잘해 이런 얘기는 하지만 누가 한국사 제일 잘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과학도 하죠. 근데 뭐 누가 뭐 사회 제일 이런 얘기 안 해서 별로 이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고, 실제로 어머니들도 학생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 공부 중학교 때 별로 안 했다, 사회 공부 거의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게 고스란히 성적으로 환상이 되게 돼요. 이제 지금 요거 성적 같은 경우는 보면은 2.27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비교해드리는데,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이게 1단위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바뀌면 이게 1점대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1점대와 2점대의 차이, 그러니까 내신에서의 0.1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정말로 이거 정말 극단적으로 중앙대랑 고려대, 연세대를
다르는 정도의 차이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말한다고 얘기했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과목들도 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등 비율은 이제 A 비율이 보통 40%인데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등은 절대평가랑 학습평가가 어느 정도 혼용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A 비율이 굉장히 높죠.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학교별로 이제 조사를 제가 매년 하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A 비율이 60%인 학교도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학생들 중에 25명 있으면 그 중에 한 17, 8명이 자기는 10명, 15명이 넘는 학생이 자기가 A인 거죠. 근데 그 A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A라는 과목을 받으면 되게 잘하는 학생으로 인지가 되는데 실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등급이 4%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학년 학생 반에서 25명이면 5등 안에 들어야 3등급에 겨우 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학교별로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좁혀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중학교 때 어떤 A 이런 것과 고등학교 때 등급은 굉장히 괴리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충격 같은 걸 많이 받게 되고 실제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당한 분들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나 너무 기본도 안 돼 있고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데 학생한테 물어보면 중학교 때는 8, 9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됐는데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전혀 고등수학에 조차 접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과중이죠. 이거 남학교고 공부를 이 근방에서 제일 잘하는 학교고 이 근방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반고로 가정을 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강남에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제가 맨날 농담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강북 넘어서는 자사고 합쳐도 니네 학교가 다섯 손가락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많죠. 근데 용산고가 그만큼 잘하는 학교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성적도 좋아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좋았는데 그런 학교가 되겠고 일단 1학년 현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1학년 2학년은 굉장히 적은데 1학년은 무슨 회사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좀 늘어났어요. 근데 한 250명에서 200명 사이에 인원이 좀 현재 이제 있다고 보는데 한 250명 정도까지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그리고 이제 과중이 4반이고 1반이니까 3반이 1반과 5반인데 과중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전체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학교에서 학교 지역마다 이제 그 뽑는 기준이 좀 다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가장 지망하는 학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에 좀 특출나게 좀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과중의 인기가 높아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몰리는 편이죠. 원장님, 미안한데요. 네. 과중이 뭔가요? 과중은 과학 중점 학교라고 그래가지고요. 과학 중점 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과학의 비율이 40%가 넘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중에서 과중반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중점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학교마다 특히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과중 중에서 과학중점 학교 중에서도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 강북에서는 그래도 가장 여러 실제 이 근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학교로 승희여자고등학교도 과중반을 운영하는 학교고요. 근데 용산고가 굉장히 좀 서울 이 근방에서는 가장 좋은 이제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훌륭합니다. 과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중은 이제 국립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학교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수학이나 과학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실제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학교.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수학의 1등급 컷이라든가 이런 데에 막 관여를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의 유일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중이라서 수학 일반 계획고랑 비교했을 때 수학은 월등히 더 많은 양을 학습하진 않는데 과학 부분은 문화생지 1, 2 과목을 다 이수해요. 그런 부담감은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내신 같은 데도 손해를 보더라도 블라인드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과중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죠.
얘가 과정 출신이구나. 왜냐하면은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에 문화생지 원과목을 다 이수했으면 얘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대학 측에서 인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실제 작년에 입시를 봤던 학생들이나 재작년 입시를 봤던 학생들이 블라인드에서 많이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들은 바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은 네. 근데 그러면 과출과는 네. 내신 산출을 일반 다 똑같이 합니다. 네, 같은 과목을 보면은 똑같은 시험지를 봐요. 네. 모든 학교가 다.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지금은 모든 고등학교가 어머님 때나 저희 때처럼 문과 따로, 이과 따로가 아니라 시험지가 자체가 다 똑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같은 걸 선택하는 애들끼리 속차는 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수학하고 이런 걸 같이 보니까. 원래 국어랑 영어는 같은 시험지를 봤었는데 수학을 다르게 보다가 이제는 이제 수능까지도 똑같은 시험지를 보잖아요. 과목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학을 좀 잘하고 이런 문과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현재 고등학교 용산고 2학년에서도 문과 학생인데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1등급 받는 학생이 있는데 거의 그런 학생들은 거의 뭐 너무 소위 말하면 무쌍을 찍는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대학을 입시해서 넣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2등급 정도만 받아도 거의 서울대 가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 지금 용산고라서 반을 이렇게 나누지 보통은 일반계고는 문과반, 이과반도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나는 이과고 역작부는 문과고 역작부는 예체능이고 섞여있는. 과거에는 좀 학생 수도 많았던 데다가 선택 과목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유도해가지고 몇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좀 꽂아 넣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인원수가 또 용산고 어느 정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1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유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과 학생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변칙인데 실제 현재 고등학교 입시 제도라든가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게 맞는 거긴 하죠. 현재 이제 문이과가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제 오산고라든가 용산고처럼 남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나눠서 운영이 되는 편이고요. 중경고는 이제 남녀공학인데 역시 이제 이론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중경고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어떤 비율을 학교에서도 굉장히 신경 썼다 그래요. 왜냐면 여학생들의 비율이 예전엔 60%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들어와서 자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 학교를 옮기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왜냐면 너무 여학생들과의 내신 경쟁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남녀가 섞여 있는 학교다 보면은 내신 경쟁에서 사실 남학교, 그러니까 용산고나 오산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평가도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없고,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들, 여고들이나 남녀공학 같은 경우 수행평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막 숙제를 내주면서도 되게 학생들의 어떤 원성이라든가 그런 하소연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경고는 좀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남학생이 약간 불리한 측면이 약간 있고, 현재는 이제 약간 3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제가 3학년 요때부터는 거의 한 50대 50, 이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남학생들이 좀 많이 다른 학교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형 국립고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제도에 굉장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딱 맞춰서 운영을 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막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폭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이과의 제도상 이과 학생이 수학이 약한 이과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원래 되는, 그래서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는데 중경고는 뭐 이과 학생이 미적분을 듣든 안 듣든 기하만 듣고 미적분을 안 들어도 되고, 문과 학생이 기하만 듣고 기하 듣고 학생활 속에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 폭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물론 제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막 과학 3개, 4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과 학생이 내가 과학이 좀 약한 학생이라면 과학을 1개만 선택해도 가능하고,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수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자유롭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다른 학교 가서 듣는 것도 이 학교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를 원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 근처에 다 있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이게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선택을 안 하게 하고. 애들이-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학생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혀 2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하면 전혀 다른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체육 과목이 없는가 뭐 이런 과목들도 40명 이상씩 수업을 듣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자유롭게 좀 수업의 선택폭이 좀 넓은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그만큼 다른 학생들이 여러 개를 선택하다 보니까 너무 소수의 인원끼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정말 탑권들끼리만 딱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경우 올해 1등급이 한 명인데 고3인데 저희 학교는 이제 1등급 100점 맞은 학생이 3명이 저희 학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았지만 1등급 한 명밖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학교별로 좀 불리하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경의 가장 큰 특징이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노리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빙산처럼 꼭대기 콘크리트 층의 몇몇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치자면 세화여고 가서 1등 할 수 있는 애가 거기 가서 경쟁하느니 중경고 가서 나는 그냥 계속 1등 먹을래 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중경고 현재 이과 2, 3등은 세화여고하고 현대고 고민하다가 다 온 친구들이어가지고 물론 갔어도 아마 뭐 잘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경쟁의 스트레스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신 따위가 상당히 수월한 학교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학생들의 얘기인데 수학 공부하는 학생이 2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3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제도도 특이하고 성심여고는 분위기가 역시 분리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교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너무 필연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과 학생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좀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과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고성여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좀 없고 과학 과목은 한 과목 무조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과를 위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조치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이제 좀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좀 과목 선택에서 약간 유리함이 있을 테니까요. 신광여고 마찬가지고요. 문이과 분리가 없고. 근데 요거는 약간 특이한 건데 뭐 2023년에는 거의 이과가 문과가 더 많은 상황인데 사실 여고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신광여고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어난 일이어서 뭐 아직 뭐 신광여고에 이과생들이 많이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상고는 이제 남학교고 이과대와 문과대만 역시 남학교이기 때문에 이과와 문과가 이제 나눠져 있는 학교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저희들이 시험지를 다 분석한 건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난이도를 나눈 건데 용산고는 뭐 난이도가 뭐 국어, 영어, 수학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꼭 난이도별로 이렇게 컷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용산고가 어렵다고 컷이 낮지 않건 아니고 용산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컷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성심여고 같은 경우나 보성여고가 뭐 난이도는 중이지만 실제 컷은 굉장히 뭐 생각보다 낮고 이런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경향이 모두 다른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제 국어는 굉장히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학생들의 의견은 범위가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뭐 가장 입시에서 핫한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 국어를 잘해야 상위권 뭐 요즘에는 뭐 국어를 잘해야 의치대 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 왜냐면 영어랑 수학은 거의 이제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상위권에서는 평준화가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최상위권과 그냥 하위권에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국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모든 학교가 다 컷이 높습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기도 하고 사실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고회 같은 경우, 성심여고 같은 경우 영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높고 그리고 이제 통과도 마찬가지고 통과는 이제 커트라인 자체도 높은데 내용이 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거의 2.0 미만 학생들이랑 해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저희를 지도하는 저희 학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경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고 외부집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성심여고는
프린트 수업 중심인데 가르치지 않은 고등학교 개념이 그냥 나온대요. 그리고 용산고도 교과서랑 외부 지문이랑 모의고사 모의고사 나오고 이제 문법이 굉장히 어렵고 중등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중등의 3, 4배 정도 해당해요. 국어 시험 범위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고교 필수 개념이라고 하는 뭐 문법 같은 문제가 학교에서 수업에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와 수능 스타일 모양 같은 것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미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쯤 봐둬야 된다는 게 선생님들의 의견이셨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러시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저희 뭐 국어는 사실 나 잘해 괜찮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어도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과목이긴 하지만 국어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한 번 쳐지기 시작하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사실 이과생들 중에 굉장히 영어,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고3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정말 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게 하는 과목들 중에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용산고 보시면 이제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교과서랑 모의고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영어는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등과의 차이라고 하면 범위도 많고, 이제 문제는 이건데요. 서술형 문제에서 영장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서술형의 배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배점들이 높은 것 뿐만이 아니라 객관식 같은 건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거의 다 맞춘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뭐 지문 암기한다든가 교과서 지문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맞추는데, 문제는 이제 서술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본인의 영어 실력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영어 실력이 어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일정 점수 이상을 받기 힘든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법 내용이 고등문법과 중문법은 다르기 때문에 고등문법에는 학생이 필수고 단어 및 독해력 요구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고1 정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독해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 문항들이 고1 모의고사 문항들이 대부분 없고 대부분 다 고등학교 2학년 문항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특강 문항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뭐 통합과학은 워낙 뭐 과학 과목 자체가 어려운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학교별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통합과학은 4과목이 다 나오다 보니까 물리화학, 지구학, 생명 이 4개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좋은 성적이 뭐 보장이 된다는 거고, 모의고사 문항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별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용산고는 자체 개발 문항 비중이 높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굉장히 그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있어요. 문제를 좀 잘 내야 된다. 문제집에서 베껴내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있고요. 터치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경고 같은 경우는 일단 진도가 달라요. 이건 이제 중경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하게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곤란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국어지책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진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1학기 진도와 2학기 진도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뭐 중경고 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경고 반에 일반 반에서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냥 자기는 혼자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중경고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는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할 정도. 네. 왜 아예 진도가 다르니까. 완전 심각해. 그리고 중경고를 관련 학생들은 수학상, 고1 과정에 수학상만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나중에 굉장히 낭패가 되는 게, 일단 중간고사에 수학상하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좀 수학하가 쉽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같이 나와요. 기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상하 같이 나와요. 중간, 기말, 중간.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머님들이 어떤 뭐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실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중경고에 가시게 되면 여기 오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재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뭐 편집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중경 교재 자체를 만들어져 있는 학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습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시간을 재면서. 근데 전국 어디에도 똑같은 시험 범위의 시험지가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3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경고 시험지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게 중경고보다 훨씬 수십 배 많아요.
애들 연습시키려고 미리 거기 스타일대로 그 범위대로 단원대로 맞춰서 이제 시간, 문항수, 객관식 서술형 문항수 다 똑같이 맞춰놔서 저희만의 시험지를 만들어놓은 세팅 내용이 너무 많고 교재도 그 단원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교재들이 많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보시면 알잖아요. 저희 현재 같이 시작했던 중경고 1학년이었고 이제 3학년이 된 친구들은 네, 전교 10등 안에 이제 7명의 친구들. 이거들은 다 저희가 일단 이과는 1등부터 6등까지 다 저희가. 그 친구들 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지금 현재는 한 8명? 1학년. 네. 그 걔네들은 걔네 친구대로 계속 네네. 네. 네, 똑같이 반 따로 해서. 그래서 중경고 특별반이라고 아예 반을 구성해요. 걔네는 못 섞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이게 문항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시험을 따로 본다는데 이게 문항수가 없어요. 현재 중경고가 객관식 18개, 서술형 7개를 보고 있어요. 25문제인데 50분 시험이에요. 50분 시험이니까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우면 말이 안 되는. 그건 아이들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빼놓고 거의 다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문항수만 봐도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새로 신규 입반이라든가 상담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 같은 걸로 그냥 되게 이렇게 그렇게 푸는 훈련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유형을 반복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고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수학 실력이 떨어질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느 학교 가도 2등급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상고는 이제 오상고도 좀 특이한데요. 객관식은 굉장히 쉬운 편인데 서술형 배점이 너무 높아요. 보통 서술형이 2문제인데 10점짜리에서 2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시험을 보고 나면은 커트라인 대부분 다 80점대 초반으로 형성이 많이 돼요. 그 얘기는 거의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풀지 못해요. 푸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마지막 그게 좀 높아서 좀 거기에 맞춰서 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랑 거기에 표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이 그 정도까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보다는 그 앞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고성여고는 특히 부교재 영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여가지고 그리고 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되게 부교재랑 엄청 영향성이 높아요.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학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들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광연구는 범위가 보통 많은데 여기도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쉬워요. 고성하고 신광이 문제가 다 쉬운 건 아니고 몇 개 한두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맞추고 못 맞추고 그 커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80점대면 충분히 1등급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려운 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좀 숙달해서 좀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여고도 이제 교과서가 좀 특이해요. 다른 학교에서 아무데도 쓰지 않는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용 자료는 굉장히 연계성이 높아요. 학교가. 근데 교사용 자료는 사실 그러니까 통신여고 도덕여고 부교재는 그 올림포스라고 그 시중 교재인데 통신여고는 교사용 자료가 그냥 학교 교사용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처럼 알고 있으면 좀 준비가 가능한 거죠. 근데 모르면 그냥 물론 다른 것들을 위주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물론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등간의 차이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결국 학교별 대비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모의시험이 필수가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개념인 문항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 듣고 공식 알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로 푸는 문제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게 등급제보랑 가장 큰 문제인 거죠. A가 4등급이 가도 저희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너머이들은 굉장히 놀라시죠. 근데 저희들은 중학교 때 항상 A 받았던 학생이 저희 학원에 와서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4등급 나왔다, 5등급 나왔다 저희는 놀라지 않아요. 4등급 나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5등급 나오면 공부를 안 했구나.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괴리감이 좀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각 과목별로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고1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저희랑 중3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해왔던 어머님들은 그런 상담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데 지역에서 중3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 때나 3월부터 저희랑 같이 하면서 하다가 중형사 딱 결과가 4, 5등급 딱 찍으면 저랑 원장님한테 직통으로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아우 얘가 왜 이런지 몰라. 진짜 잘했는데. 근데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원장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되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걸 것 같아요. 센. 네. 뭐 수학의 정석, 뭐 들어보셨겠지만 일품, 더 나아가서 블랙라벨 이런 거 풀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블랙라벨을 풀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학원에서 그냥 어느 날 센 문제집 딱 펴서 아무거나 이거 하나 풀어봐 해서 그 문제 풀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 두세 문제 요거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블랙라벨을 지금 특정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센 랜덤으로 한 3문제, 4문제, 5문제 줬을 때 다 맞출 확률은 제 생각에 한 50%? 왜냐하면 블랙라벨을 보는 학원은 다니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블랙라벨을 보거나 고쟁이를 보고 있는 학원은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 저희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잘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반에 있는 학생들이 여름 겨울방학 때 봤던 게 블랙라벨이었어요. 그 고쟁이였어요. 근데 그 고쟁이를 가르치면서 시험을 봐도 100점이 안 나와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고쟁이를 본다? 그거는 물론 좋은 문제집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큼 잘하지 않아요. 사실은 블랙라벨 같은 경우 보는 게 왜 안 되냐면 문제수가 너무 작아요. 블랙라벨이 있는 학원은 대부분 다 큰 학원 하나 학원에 가면 한 반에 딱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 반이 제일 잘하는 반이니까 그 반에 있고 싶어 해. 근데 그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블랙라벨을 이해하는 학생은 제가 볼 때 10명이면 아무도 없으면 보통 1명이면 다행이고요.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반포에 있을 때, 뭐, 권호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최고 높은 반이 2반 있는데, 그 반 중에, 그 2반 중에 한 반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반을 진행을 할 때, 뭐, SC LA라고 뭐, 세월고 가려고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져 있는 반인데, 그 반 교재가 블랙라벨인데, 그 블랙라벨로 수업을 했을 때, 블랙라벨 뒷단계로 넘어가면은, 거의, 일단 50% 이상이 질문이고요. 질문이 안 나온 문제로 다시 시험을 봐도, 학생들의 절반은 반도 못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수업을 듣는데 그치는 거죠. 듣고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아, 어렵네 하고 넘어가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어떤 유형의 숙달이 될 때까지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자제하고 차라리 그런 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선행을 하나를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그 이상의 거를 보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항상 하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이 이런 말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니네 학원 들어가서 못하면 니네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방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수학을 90점 찍고 있으니까 아 잘하고 있네. 그리고 더 큰 거 하나가 학원들이 거기에 어머님들의 기대감을 높여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이고 학교 시험은 90점대를 찍고 있고 학원에서 수학 상하, 수학 원투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원 테스트는 10개 중에 늘 7개, 8개, 9개를 맞춰와. 괜찮은데? 얘도 의사가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저희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3학년한테 수학 상하, 수학 원투, 고등수학을 가르칠 때 테스트를 볼 때 실제 기출될 만한 문제를 애한테 테스트 보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야 이거는 꼭 알고 떼야 돼. 이런 걸 테스트 봐요. 그런데 어머님들 얘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10개 중에 7, 8개를 늘 맞춰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대 심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또는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빨리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고등학교 명찰 달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최상위권 반이면 어려운 문제집을 가르친다기보다 실전 문제들도 많이 가르쳐요. 그럼 그때부터 애는 이제 학원에서 대결되고 어느 날 학원에서 테스트 결과가 가면 40점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이놈의 학원은 맨날 어려운 것만 가르치나 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전으로 넘어가는 이 장벽이 높이가 완전 달라지는 때가 이제 기말고사를 끝나고 6주 또는 7주 특강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럼 우리 아이를 더 빡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블랙라벨 해야 되는 틀렸다는 거죠. 블랙라벨 하는 학원은 어머님들을 위한 학원이에요. 블랙라벨을 왜 까야겠어요? 저도 대치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 수업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왜 까냐면 그래야 학원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래야 어머님들이 문의를 하거든요. 이 학원의 최상위반이 셀을 가르쳐? 뭐야 이거 못하는 애들만 있나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교재를 사용하는 건 어머님들의 니즈 때문이에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족되려면 그런 학원을 가는 거고 우리 아이를 만족시키려면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서 이제 LT도 보고 상담 받아서 이제 입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했던 문제집이라고 해서 다시 학생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모르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 내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을 해보면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이 데리고 해도 셀에 있는 문제, 수능 문제 뽑아서 풀리면은 다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하나씩은, 한두 개씩은 틀려요. 근데 사실 그러면 내신에서 1등급은 불가능한 거. 아니, 그 정도 실력.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절대로 난이도가 높은 걸 한다고 해서 학생의 실력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드릴 거라서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름학교 중등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등 수학 프로그램 저희 중등 팀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제 팀장님 사진이 나오니까 부끄러울까봐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립니다. 중등 선생님들은 세 분이 현재 계시고요. 임준영 팀장님, 그리고 문영훈 선생님, 설세령 선생님. 설세령 선생님도 아까 얘기 드렸죠. 열정파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또 설명회까지 참석하셔서 저희 뒤에 계십니다. 저희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진짜 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세 분 선생님들은 전부 다 출신이 고등부 강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고등 수업을 쳤던 중학교 선생님이신지 고등학교 내신을 쳤던 선생님이신지는 엄연히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중등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수학상 저 10번 돌아봤습니다. 10번이나 수업해봤습니다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고등수학을 친 사람과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내신 대비를 돌아본 사람은 너무 많이 달라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만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고등수학을 할 수 있는 선생님과 고등수학 내신을 돌려본 선생님은 차이가 달라요. 저희는 세 분 선생님 다 고등 내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선생님들이셔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땜빵 수업 같은 걸 가끔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 뭐 이제 시험 기간에 휴무라던가 아니면 특정 날이라든가 어떤 특강 같은 거 만들어서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하면 말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관련된 얘기가. 왜냐면 제 머릿속에 고등학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뭐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의 목표는 제가 종종 그런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 문제를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연계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 이거는 중학교 때 게 끝이야.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거 시험에 나오는 한 문제 그냥 틀리면 돼. 이건 연계가 안 돼. 근데 이거 또 다른 내용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고등학교 1, 2학년 올라가서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내신 대비를 돌아본 선생님이에요. 그런 강사진들로만 일부러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원의 연계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심지어 중등팀 교무실에 중등팀 바로 뒤에는 이제 이어받을 고등 선생님들이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가르쳐서 넘기면 뭐 싸우진 않겠지만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뭘 가르치고 올려보냈냐고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고등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케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들을 스스로 못하고 고등학생들을 스스로 똑같이 못하지만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중학생들은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의 이제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고등부 저희 선생님들과 중등부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중등부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고등부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결과라던가 피드백 부분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뭐가 약하다 이런 부분 메시지 재원생 어머님들은 계속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재 자체도 저희 오산지역 이제 시험지 분석 매번 해서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그거에 맞춰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프로그램은 임준영 팀장님께서 여름방학 부분이랑 1년짜리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키워서 고등부까지 진행될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중등 선생님들 모두 이제는 고등 과정을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부원장 선생님은 싫어하지만 이제 제가 17년이 됐습니다. 강사 생활. 그 중에서 거의 15년을 고등부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1 과정부터 이제는 고3 미적분 기하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중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단원 시험에 보면 이제는 단원별로 끊겨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단원이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상 과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요. 이게 수상 과정에서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별개 단원이 아니고 이제는 통합되는 단원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함수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함수 내용이 다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돼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과정을 하지만 이게 고등부 어디 내용이고 학생들이 모르는 중등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하는데요. 용강중 같은 경우는 되게 특강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맞춘 게 함수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좌표평면에 그래프만 나오면 어지럽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1 과정까지 저희는 이렇게 이번에 특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그러니까 학기가 개학을 하면은 이제 학기 중에는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원장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 말했듯이 이 데일리 테스트는 어렵게 출제를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진짜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월말평가, 인물고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학기 중에 일어나는 건데 이때부터가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데요. 그때 3번에 거쳐서 매주 포플 모의고사,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리얼 모의고사,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성적이 저희 학원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50점대입니다. 네, 저희가 이 리얼 모의고사를 이제 어렵게 되는 이유는요. 이제는 결국은 고등부로 넘어가야 되는 학생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접해봐야 이게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학원에 처음 입반을 하신 어머니들은 이제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뭐가 잘못됐는지. 학교 내신은 항상 90점 이상 100점을 받는데 왜 학원 성적은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지금 학원에서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냐고 이제는 전화가 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는 전체 평균으로 봐야 되니까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함으로써 이제는 조금 사고력을 조금 깨우치고 고등과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기 때문에 꼭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덜 나오더라도 이제는 학생들은 열심히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오답 정리까지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실제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엄청 좋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그게 팩트예요. 네. 학원 시험은 낮았으나 실제 시험은 높았다. 그리고 오답 관리와 학습 관리인데요. 항상 이제는 학생들 이제는 시간을 저희가 수업을 5시간 하고 대휴식이 중간에 있고 거의 한 과정당 2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을 잡는데요. 2시간 20분 동안 이제 강사가 하루 종일 탄소로 떠드는 건 아니고요. 오자마자 이제 학생들 숙제 검사 그리고 학생들이 틀렸던 이제 학생들 수가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해주지는 못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을 이제 오답 정리를 해주고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날 배우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학생들 이제 푸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면서 청사구로 질문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인데요.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이렇게 학생들 반 명단이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이 학생이 됐으며 테스트 결과는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가 됐는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는 학생들과 이제는 멘토링, 학생들의 이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저희 학원 시간표도 있고 다른 학원 시간표도 있고 그 공강 시간에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저희는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자체 교재인데요. 보통은 파이널 교재와 테스트북 두 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메인이 용강중인데요. 용강중 용상고인데 이제 어머니들이 입반 문의를 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용강중 학생들이 많으면 타 학교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게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반으로 묻는 게 현명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 교과서가 모두 동일한 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이 이제는 자체 교재 하나로 해결이 되고요. 이제는 다른 점은 내신 기간과 이제는 시험 범위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시험 범위가 다르다면은 각각 시험 범위에 맞는 챕터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신 대비 파이널 교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학생들이 유형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단어를 묶어서 이제는 유형이 됐다면 이제는 단어별로 풀어주고 서술형 대비를 해주고 고난이도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게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2학기 정규 프로그램인데요. 중3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 중순부터는 4개 반으로 운영되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1월 초에 7주 특강이 시작될 때 이제 6개 반으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1월로 넘어갈 때 고1, 이제 고등부로 넘어갈 때 최소 8개 반으로 이제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이제는 새롭게 개강할 월급반 같은 경우는요. 월급반 같은 경우는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수상을 한번 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중 과정에 들어가고 수화를 처음 과정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초 7주 특강이 들어간다면은 기본 내용에서 이제는 집중 내용, 응용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 기본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토반 같은 경우는 수상 집중에 이제는 수원 기본 과정을 거치고요. 11월 초부터는 수화 집중에 수투 기본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설되는 이제는 블랙반인데요. 7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상과 수화 집중을 하고 이제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수원 수투. 월급반, 수토반, 의치대반 같은 경우는 이제는 2학기에는 내신 대비가 없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도 이 고등과정만 진행이 되고요. 유일하게 이제는 조금 화목반 친구들은 이번 학기 중에는 3-2 과정과 수상 기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7주 특강대 수상 집중과 수화 기본을 하는데 이 반만은 내신 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2학기 때부터는 중등이지만 예비고일처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월금, 화목, 수토 주 2회 수업이지만
이제 11월 초면은 이제는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학생들이 마음이 느슨해져요.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놀 거야. 아니면은 이번에 12월까지만 놀고 1월이면은 이제 나이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겨울방학 때 이미 놀았으니까 그래 대강하면 공부를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흐름이 진행되다가 끊기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중등부에서 주 3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로 넘어가도 2월까지는 주 3회에서 수학 관련으로는 진짜 마스터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3회로 하면 시간이 수업 시간은 보통 월, 네. 저희가 중등도 고등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정규 수업은 1년 365일 다 5시 시작. 그리고 방학 때는 낮 타임에 특강들이 붙는 거고 수업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요. 계속 밑에 깔려 있고 주 3회가 되면 월수금이나 화목토 받는 배정이 돼요. 저희처럼 후토에 듣는 애들은 월 네. 후토가 되나요? 화수토가? 그거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뭔가 추천 요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 달, 최소 한 달 이상 네. 전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별로 월수금 화목토 중에서 어떤 반이 좋을지, 그러니까 레벨이나 이런 네. 걸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런 것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근데 5시간을 하는 이유는 과목을 한 과목이 아니라 보통 2과목이 동시에 보통 진행이 돼요. 보시면 만약에 반 이동이 없는 상태로 그 반에서 뭔가 바뀌면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다음 수업부터는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드리지만 요일 변경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서 보통 한 4주 전에는 미리 공지를 드려요. 그래야 학원 조정을 좀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7주 특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말고사를 빨리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어머님들께 안내가 다 나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좀 깐깐하게 다 잡혀가지고 월수금 반에는 뭐가 있고 화목토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강좌들도 같이 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3학년 기준 현 3학년 중3 기준으로 내년에 고1 그리고 25년에 고2가 됐을 때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큰 틀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큰 틀로만 얘기 드리면 방학 때는 이제 선행학습과 다음 학기에 진행될 현행학습을 진행이 되는 거고 학기 중에는 절대 선행을 나가지 않습니다. 고등부는 2학년 때도 마찬가지 내신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365일 선행을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뭐 한 2주, 3주 전에 뭐 3-1만 딱 빡세게 한다거나 하는데 고등부는 전부 다 학기 중에 3월 들어가면 수학 3만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직전까지 수학 4만 여름방학 들어가면 선행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면 다시 이제 아니죠. 요게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해서 학기 중에 전부 다 현행 과정 방학 때는 다음번 현행 과정 플러스 이제 선행 과정 그리고 그때 선행 과정은 학생들이 선택 수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학 때는 정규 과정에 2과목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상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느껴도 어머님들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비록 못하지만 그렇다고 선행 안 하기엔 너무 불안해. 그렇다고 3, 4월에 개박살 나에 놓고 선행이 돼 있는 친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수학이 약해. 그러면 무조건 수학상에 올인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수학이 약하더라도 3, 4등급은 찍어놔야 수학에 대한 다음번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상상 수업도 있고 보통은 그 위에 빠른 상하 그리고 뭐 상해 수원이 붙는다거나 하고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학상에 잘하는 아이가 수학상에 수학원이나 수학2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2학기에 수학하가 걱정이 돼. 그러면 특강에 수학하가 있어요. 그런 걸 듣는다거나.
그래서 여기는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이제 팀장님이 진행을 할 건데, 여기가 저희가 작년에 런칭을 한 반이에요. 작년에는 저희가 용산고 이제 프로젝트반이라고 해서 용산 PT반으로, 용산고 PT반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 어머님들한테 이제 컴플레인 전화가 오는 거죠. 남녀차별, 그리고 용산고 어쩐지 그 학원은 용산고 학원이 있더구만, 어쩐지 그랬어,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저희가 타이틀은 그렇게 대타이틀은 잡아놨지만 여학생 중에 열심히 하고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이 목표가 되는 친구들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중등 선생님들이 좀 많이 느끼셔서 이번에 개명을 좀 하자라고 해서 개명을 한 게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반 명칭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해서 쭉 색깔별로 되어 있고, 가장 최상위권 반이 블랙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원생들한테는 색깔이 굉장히 수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블랙하면 너 뉴파인의 블랙반이야? 라고 해서 어깨 으쓱하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시작부터 블랙을 목표로 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저희가 보통 고등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도 2학기 시작되거나 아니면 2학기에 중간고사 끝날 무렵이라던가 아니면 기말고사 끝날 무렵에 넌 고등학생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빨리 시작하자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이걸 개설했을 때. 그래서 너는 이만 이제 시작이 되면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이제 뭐 원장님 그리고 저 팀장급 선생님들이 이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주입을 해요. 너는 중학생이 아니야, 예비 고1이야, 수험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 찡찡거리지 마, 아니면 내려가, 뭐 이렇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면서 끌고 가는 반이긴 해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좀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고, 뭐 수업 시간은 동일합니다. 수업 시간은 동일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 아이들 이런 곳에다가 던져놓고 싶어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동시에 어머님의 열정이 아니라 아이가 열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애가 진짜 하려고 하는 욕심 있는 친구면 저희가 입반 테스트 그리고 상담 통해서 입반을 시켜요. 테스트 결과가 정말 너무 안 좋으면 입반 안 시키겠지만, 적정성 수준 이상이고 아이가 욕심도 있고 이런 상태면, 동시에 어머님들이 마지막 여행을 자꾸 안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정 자체가 이제는 4교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1교시는 수상만 진행을 하고 2교시는 수하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는 3교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학원에서 있는 중3 다른 반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이제 실전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단연간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이 봤던 시험지가 많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겠죠. 이거 역시도. 한 예로 이 성적인데요. 이 학생 53.5점이 가장 잘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작년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을 때 이제는 용산고 학생 중에서 가장 잘 본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희가 원래는 데리고 있던 학생이 아니고 이제는 반포에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용산고 프로젝트반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정했더니 이제는 반포에서 자기는 용산고로 이제 갈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기에서 관리를 받고 싶어서 온 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 성적은 항상 100점 나오던 학생인데 이제는 성적이 안 나오죠. 지금 이 시험지는 진짜 고등부 1학년들이 중간고사 범위로 실전으로 보는 시험지들입니다. 중간고사 직전에. 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반포나 강남에서 배우고 저희한테 배웠어도 이제는 기본 내용 띄고 응용 내용 띄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 자료들을 모아서 작년과 비교하면은 이 학생이 이번 용산고에서 이제는 수학 시험에 다 맞았습니다. 근데 조금 서술형에서 깎이긴 했는데 문제는 다 맞았죠.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자료를 통해서 반 학생들의 이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점수가 나왔을 때, 아, 이 점수 애들은 이제는 이대로만 끌고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목표가 나오고, 낮은 학생들은 낮게 나올 등급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학생을 더 위쪽으로 끌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는 이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건 어머니들이건 이거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게 풀면서 이제 자기의 진짜, 아까 중학교에서는 A지만 결국 고등학교 가서는 4, 5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대비하기 위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월 금방 같은 경우는 수상과 수학 이제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는 5시부터 10시까지의 과정. 이제는 수상은 이제 자체 교재로 진행되고요. 이제 수학 기본 과정은 시중 교재로 진행됩니다. 보통 수상 집중 과정은 저희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 교재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화목반. 네, 이 반 학생들은 이제는 조금 선행이 더디고 이제는 조금 학습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어가지고요. 유일하게 내신 대비가 있으면서 3-2 과정과 수상을 되게 길게 보는 반입니다. 화목 5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수토반인데요. 수상 집중 과정. 저희가 이제 자초교재로 진행이 되고 수원 기본은 시중교재로 진행되고요. 이제 토요일 시간이 저희가 평일은 5시부터 10시까지가 정규 수업이고요.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2시까지가 정규 수업입니다. 근데 이 블랙반 같은 경우는 시간, 저희가 들어오실 때 이제는 오른쪽 보시면은 오늘도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표가 토요일이지만 꽉 차 있습니다. 강의실이 없어요, 강의실이. 그래서 저희 블랙 이제는 의치대반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반만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저희가 오전이나 이제 오후 때 이제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그 블랙반은 수요일은 5시부터 10시, 토요일은 12시부터 5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2반인데요. 이제 중2 학부모님과 중1 학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토반이 선행이 가장 빠르면서 이제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고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부가 조금 안 돼 있는 학생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주말에 나오기 싫어하니까요. 토요일 9시에 거의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수토반, 그 다음은 월금반,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힘든 학생들은 화목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목으로 하는 이유도 월 금방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중간에 사이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화목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이제 숙제 분량이 잘 안 되고 다 못 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목의 수업을 하고 이제는 토요일에 이제는 자습실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는 그 부분, 안 된 부분을 이제는 체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반은 지금 2개인데요. 이제는 간혹가다가 저희 쪽에 이제는 입반을 문의하시는데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배치가 거의 선행 유무로 결정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화목반에 입반을 했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는 2개 중에서 이제는 3-1 응용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월금반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금반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또다시 과정을 거치고 수토반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목반은 2개지만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반이고요. 이거는 2학기만 진행되는 반. 그리고 주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월, 금반, 이제는 화, 목, 토반. 과정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는 2-2와 3-1 기본을 거치고 이제 12월까지 응용 과정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3-2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내년 3월에는 중2에 올라가면서 수상을 듣게끔 하는 반이고요. 이 화목토반은 이제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는 예비 중학교 이제 예비 중이를 개강을 오픈하는데요. 10월 2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수금인데 이제는 월수금에도 강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시간대는 안 되고 학생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는 3시부터 4시 반까지 저희가 보통 평일에는 5시부터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3시부터 4시 반까지 이제 강의실이 여유가 있을 때 이제는 저희는 예비 중일 오픈을 하게 됩니다. 10월 2일이고요. 예비 중일 다시 한번 그 율 말씀해 주실래요? 네. 월수금이고요. 월수금 10월 2일 개강이고요. 저희가 개강하기 전에 아마 9월에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는 다 문자가 갈 겁니다. 네, 개강 오픈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중1-1 기본부터 진행하고 겨울방학 때는 1-2 과정을 진행하고 네. 그래서 3월에는 다시 응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는 자세한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학기 방학 특강이죠. 방학 특강.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방학 특강은 용강중을 제외한 타 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마찬가지로 크게는 그래프 특강을 진행합니다. 근데 용강중과 다르게 회차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등 과정부터 고2 함수까지 지수함수 로그 함수까지 이제는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강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 내용이 죄다 연결이 됩니다. X절편, Y절편, 추, 점근선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학생들을 빠르게 중등 과정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고등 과정은 이제 천천히 진행해서 함수를 웬만하면 지금 마스터할 수 있게끔 저희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무료 특강인데요. 이제 방학 동안 자습 학생들이 이제 5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없는 날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저희가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요. 이제는 공부를 하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집 한 번 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본 과정의 문제나 아니면 선행 문제를 한 권을 더 선택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는 언제까지 몇 페이지까지 풀고 여름방학 동안 마스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와서 문제 풀고 질문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짜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 특강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용강중학교 올해 여름방학이 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 이해하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성장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강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학원으로서 그 친구들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다고 강의를 열게 된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꼭 필요한 거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잘하고 올라오면 애가 그래도 공부할 때 편할 거야 라는 생각을 딱 들게 하는 첫 번째예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수학 못하면 그림 못 그리고 함수 못하고 그냥 그래프가 늘 발목 잡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래프만 특강을 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좀 더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그래프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2차 함수 있잖아요. 2차 함수 이렇게 좌우가 똑같이 생긴 2차 함수 구조도 그냥 단순히 2차 함수가 아니라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난리가 났는데 TS는 여기에 점수 뛰었다. 30만. 그리고 여의도에서 한 명 불꽃 본다는 축제였나요? 거예요. BTS는 G. TS 10년이라서. 한 명이네. 안 해요? 계속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차 함수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2차 함수를 설명을 하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래프 특강이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고등학교를 나가면 아래로 블록한 함수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축에 대해서 좌우 뒤집어도 똑같은 그래프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남녀도 있고 인종도 있을 거고 지역도 있을 거고 나이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게 있듯이 함수도 똑같죠.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축대칭 함수, 뭐 주기성이라든가 뭐 어떤 이동 관련된 거 이런 통틀어서 모든 걸 한 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가 아마 용강중학교에서 학원에 선물을 해주고 동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래프 하면 어느 정도 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림을 보면 식을 만들 수 있고 식을 보면 그릴 수 있는 학생을 만들고자 이런 특강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강중학교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구나. 그래서 8데이입니다. 8데이 미라클. 실제로 방학은 좀 더 길지만 주말 빼놓고는 7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 월화수가 다예요. 실제 여름방학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학 기준으로 수학 월급반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 수토반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 화목반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면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프로그램이에요. 그 유명한 10-10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진 않을 거예요.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하는데 8일 왜 못하겠습니까? 어머님들이 마지막 여행만 안 떠나시면 됩니다. 8일짜리인데 모든 반들이 첫째, 둘째 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타임 2시간 그리고 오후 점심 먹고 3시간 타임은 동일하고요. 마지막 5시에서부터 10시까지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특강 수업이 아니고요. 정규 수업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마지막 여행을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로 나가면 거의 다 쓰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규 수업만 들으시는 거예요. 정규 수업만 들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윗줄 특강들이 같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여행을 갔다 온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확연하게 다르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자면 색깔도 맞춰놨어요. 여기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모닝 테스트라고 해서 아침 10시에 와서 시험을 보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타임이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일 거예요. 왜냐면 월, 목, 월 이렇게 잡혀 있고요. 3번. 그리고 국어 수업도 잡혀 있고요. 인문학 캠프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자 인문학 캠프가 들어가 있고요. 영어 수업 총 3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약한 부분을 제가 케어해주기 위한 약점 클리닉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거 2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과 우리 용강중 친구들도 그래프 특강 3강짜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뒷타임에는 수학 정규 수업을 듣거나 또는 다른 요일은 자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수학의 요 특강 부분입니다. 윗줄 위에 있던 수학 같은 경우에 그래프 특강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거랑 똑같아요. 단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함축적으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그래프까지는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 구성을 할 때 수학이랑 자습이랑 수학 특강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냥 여행을 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잡으면.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돈은 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해주시겠냐라고 했을 때 영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오케이 해주셨고 그럼 지금 현 시점에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에 그래도 이해도가 좋은 친구들이 뭘 하면 좋을지 딱 3번 만에 뭐 효과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거 하면 좋은데? 국어 선생님도 이거 하면 좋은데? 그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닝 테스트는 국어, 영어, 수학이 10문제짜리로 수업 중에 반영됐던 걸 기준으로 할 건데 이제 월요일이 처음인데 월요일에 오자마자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 테스트는 진단평가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국영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고 수학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3 내용일 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도 수학은 가능하지만 중3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보고 2차,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있었던 걸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돼서 총 10문제씩 30문제짜리를 아침 10시에 와서 테스트 보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용산고 출신의 조교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약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녁 타임에 있는 정규 수업 그리고 낮 타임에 있는 그래프 특강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한 번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욕심나서 뭐 반포 지역이나 대치 지역으로 또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수학이면 무조건 다 오케이. 제가 뭐든지 다 케어를 할게요. 대신 첫 번째 순서는 있을 것 같아요. 과제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특강에 관련돼서 소화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거고 그게 다 돼 있다면 오답 정리 점검할 거고요. 그것도 돼 있다면 플러스 알파 질문까지 받아주는 그런 특강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첨삭으로 칠판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요. 무학년제로 옆에서 이제 아이들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D타임에 정규 수업 5시까지 있는 뭐 월급반 친구면 화, 수, 목에 이제 자습이 있는데 이 자습 때도 일정 잡고 프로그램 잡아서 뭐뭐뭐 할지 그냥 와가지고 오늘은 숙제 한번 해볼까? 숙제도 시킬 거예요. 왜냐면 10-10인데 숙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숙제도 할 거고 오답 정리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다른 과목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시키는 그런 자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습도 마찬가지 그냥 방치가 아니라 운영진들이 들어가서 같이 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미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8일 동안 300문제 풀게끔 해서 300문제짜리 교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거를 개별적으로 뭐 하루 날 잡아서 300문제 풀어도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 8해서 풀어도 오케이. 그래서 완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성취도도 느끼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해서 추가적인 미션까지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시키는 프로그램만 바짝해서 아무리 8일이지만 10-10을 돌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급하게 저희 이제 인문 논술과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사회과정 그리고 통합과학 과정까지 같이 저희 사회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뭘 하나 할 게 없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또 똑같이 바로 답변을 주셔요. 너무 좋은 게 있다. 인문학 특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인문학 특강이고요. 인문학 특강은 말 그대로 이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뜯어보면 공부예요.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 여기는 수업이 2번 있습니다. 2번. 수요일 아침 시간에 있는 수요일 10시, 수요일 10시에 해서 2시간짜리 특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마찬가지 이 합리적과 합리적 이 한자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1강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강은 학생들에게 이제 뭔가 작성하는 걸 주고 그거 가지고 토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그거래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어떤 목표를 갖고 했을 때 더 성취도도 느낄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수업이라서 이거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저희 아들, 딸 요거만 좀 와서 듣게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재밌는 수업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이에요?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 마음껏 얘기를 못 드릴 만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뒤쪽에 나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세트 수강만 가능합니다. 무슨 요일 안 돼서 혹시 부분 수강 할 수 없나요? 뭐 그래프 수강은 꼭 듣고 싶은데 요거는 못 듣나요? 못 들으세요. 대신
마지막 여행 저도 갔다 왔는데 아들이랑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요일 하루 이틀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케어해볼게요. 그런데 기본 틀은 풀 수강일 때만 수강이 가능한 걸로 짜놨어요. 그래야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는 특강이나 저희 중등 선생님이 하는 특강은 고생하십니다 하고 제가 박 사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외부 강사진들이 오는 영어나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은 안 되고 일부 요일이 빠지더라도 수강료는 통으로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수강료 책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랑 통합해서 얘기할 거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어머님들께 부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제가 또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수업은 아까 팀장님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은 10명을 앉혀놓으면 10명의 수학 진도가 너무 천차만별이 되잖아요. 얘는 현행 과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떤 애는 고등 수학 전 과정을 한 바퀴 돌렸고 그러다 보면 합류가 잘 안 돼요. 이 학원에 노크를 했는데 이 학원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않고 우리에 맞춰서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진도 맞춰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동네 학원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막 같이 앉혀놓고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 케어가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그 친구는 거기에서 왜냐면 잘하는 친구도 계속 올라가는데 얘도 그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메이크업 수업이라고 해서 가장 이 친구가 따라갈 수 있는 클래스에다가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해서 더 바짝 조여서 이제 저희 중등 선생님들이 1대1로 케어하는 수업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욕심은 있어.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용산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애 키울 때 중학교 2학년까지는 수영시키고 피아노 시켰어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는 네가 욕심이 있어야 하지 라고 말하다가 중학교 3학년 되면 야 욕심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고 아빠가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푸시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미리 시작하는 애랑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따라잡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공부는 할 수 있고 의욕은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내가 늦게 시작해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 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의미를 주시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수업할 거 2번, 3번에 바짝 조여서 따다닥 개념 정리 딱 해주고 팩트 정리해주고 입반시켜버리는 그래야 거기서 따라가죠. 그래서 그런 수업이 메이크업 수업으로 유료 수업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도 상위권에 맞춰서 하위권도 하위권에 맞춰서 맞춤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개별 수업일 수도 있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팀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 고등 과정도 간단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부터 생각보다 저희도 원래 1시간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거의 2시간 가까워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드릴게요.